C 언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두 가지 조건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질 수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if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라는 조건문은 if라는 키워드로 시작하는 하나의 문장을 가리킵니다. 다른 제어문들과 마찬가지로 if 조건문 역시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를 기술하는 제어선과 그 제어선에 의해서 제어당하는 문장, 이렇게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기서 기술한 표현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문장 혹은 하나의 블럭을 수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문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어당하는 문장과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를 한 줄에 다 쓰기보다는 줄을 나누어서 다음 줄에 한 스텝만큼 들여 써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if 조건문은 주어진 조건 표현식의 논리값에 따라서 if 다음에 괄호 안에 하나의 표현식을 반드시 써주게 되는데 그 표현식의 결과값이 참인 경우에 한해서만 뒤에 있는 문장을 수행해라 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식의 결과가 거짓이면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수행되어지지 않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바깥의 날씨를 확인해 봤더니 비가 오고 있더라 라고 한다면 만약에 비가 내리고 있으면 우산을 챙겨가라 라는 그런 문장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는 것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을 챙기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어문들에 대한 동작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표현해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조건을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말음모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참인 경우에 한해서만 뒤에 오는 하나의 문장을 처리해주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C 언어에서 참 혹은 거짓의 논리를 따로 갖고 있지 않으니까 조건이 참이다 라는 것은 정확히 표현한다라고 하면 요 if 다음에 오는 괄호 안의 표현식의 결과값이 0이 아닌 경우에 주어진 문장을 수행을 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도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의 조건에 따라 선택할 문장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깥의 날씨를 확인을 해봤더니 비가 온다면 우산도 챙기고 장화도 챙기고 우비도 챙긴다라는 식으로 처리할 문장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개별적인 조건문들을 따로따로 둘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매번 조건 평가를 따로 해줘야 되니까 좀 더 편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제어선 뒤에 하나의 블럭을 배치를 해줌으로써 즉 이 안에 여러 개의 문장들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하면 개별적인 문장들을 묶어주는 블럭, 즉 중괄호 열고 닫고로 하나의 블럭을 구성을 해주게 되면 하나의 제어선에 따라 여러 문장들을 일괄 수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간단한 예를 살펴봅시다. 어떤 주어진 두 변수 x, 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문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if 만약에 x가 y보다 크면 x가 y보다 큰 상황이 맞다라고 한다면 x가 y보다 크다라고 출력하라는 것이에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제어선과 제어당하는 문장 둘로 구성되어지고 제어당하는 문장은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앞에 if라는 이 첫 번째 줄의 내용이 없으면 얘는 항상 출력되어지는 문장이 되어지지만 이 문장이 if라는 제어문 안에 포함되어지게 되어지면 이젠 x가 y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참인 동안에 즉 요 표현식의 결과값이 0이 아닌 값을 갖는 동안에만 이 문장이 출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비교연산자는 그 결과를 참 거짓으로 즉 참인 경우에는 1의 값을 거짓인 경우에는 0의 값을 반환을 해주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비교연산의 결과가 참인 동안에만 이 문장이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집니다. C 언어의 모든 문장들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난다라고 했었죠. 그것이 한 줄에 쓰여 있던 여러 줄에 나뉘어 있던 상관없이 if라는 키워드로 시작되어져서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하나의 전형적인 문장 형태를 취하고는 있어요. 다만 앞서서 얘기했듯이
어떤 문장이 어떻게 제어당하는가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두 줄에 나누어서 사용해주고, 이 문장은 단독적으로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if문에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스텝 들여 써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들여 써주거나 들여 써주지 않거나 혹은 한 줄에 써주거나 전혀 상관없이 항상 똑같게 동작이 되어집니다. 자, 다만 이렇게 if 제어선 다음에는 하나의 문장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하나의 블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역시 블럭을 나타내는 이 집합 중괄호 표시는 함수의 몸체를 정의할 때도 이 표시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어디에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if라는 제어선의 끝에 블럭을 시작을 해서 if라는 키워드와 맞춰서 블럭을 닫아주는 형태의 표현들을 즐겨 사용하기도 합니다. 함수인 경우에는 함수 이름 다음에 블럭 표시가 시작되어지는 데 반해서 제어문들은 제어선의 끝쪽에 시작 괄호를 종종 많이 표시를 합니다. 물론 괄호의 위치가 중요하진 않지만 일관되게 작성해 줌으로써 프로그램을 좀 더 가독성 있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문장 역시 이 조건이 참인 동안에 다음에 있는 블럭을 수행을 해주어라 라는 문장이 되어져서 이 첫 번째 문장과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집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제어선 다음에 블럭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로지 하나의 문장만 이 제어선에 연결되어지는 데 반해서 하나의 제어선 다음에 블럭이 오게 되어지면 그 블럭 안에 포함되어지는 모든 문장들이 제어당하는, 그러니까 제어문에 종속되어지는 문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블럭 안에 두 개의 출력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이 참이면 두 개의 문장이 둘 다 수행되어지는 것이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 두 문장이 모두 다 수행되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처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블럭 표시가 없다라고 한다면 들여쓰기를 해주었는지 안 해주었는지 상관없이 이 제어선에 결부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 출력문만 해당되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출력문은 항상 출력되는 문장이 되고 마는데, 여기서처럼 블럭 표시를 해주었다라고 하면 그 블럭 안에 포함되어지는 모든 문장들이 이 제어선에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x, y라는 두 변수의 값을 비교해서 x라는 변수의 값이 y라는 변수보다 크다인 경우에 그 큰 상황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하나의 제어선 다음에 하나의 문장만 오더라도 꼭 블럭 표시를 해두는 것이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렇게 쓸 수 있으나 한 문장만 오더라도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하나의 제어선 다음에 여러 문장이 올 때에도 블럭을 빼먹어서 잘못 동작하는 일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만 x가 y보다 큰 경우에만 출력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x가 y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는 크지 않다라고 출력을 하는 문장을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건을 두어서 x가 y보다 큰 경우는 크다고, 또 x가 y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다라고 출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개별적인 if 조건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보면 상호 배타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x가 y보다 큰 조건이 참이면 이 조건은 항상 거짓인 거예요. 또 x가 y보다 큰 조건이 거짓이면 이 조건은 항상 참인, 동전의 양면처럼 두 조건은 완전히 배타적으로 동작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앞서 나온 조건문처럼 개별적인 조건문을 두 개를 두어서 개별적인 비교연산들을 따로따로 수행하도록 해도 되지만 좀 더 프로그램을 가독성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좀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 평가를 통해서 다른 조건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조건문을 따로 둘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개되어지는 것이 바로 if, else라는 조건문의 형태가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if문 끝에 else 절이 하나 더 붙은 그런 구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if라는 제어선 다음에 하나의 문장 혹은 하나의 블럭이 오듯이 else라는 키워드 다음에 역시 하나의 문장 혹은 하나의 블럭을 써줌으로써
현재 첫 번째 표현식의 결과가 참일 때에는 if절에 있는 문장들이 수행이 되어지는 데 반해서 첫 번째 표현식의 값이 거짓이다 라고 한다면 else절에 있는 문장이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아까 기본적인 if문은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할 문장만 기술을 했고 조건이 거짓일 때는 어떠한 문장도 수행이 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if else라는 조건문은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할 문장뿐만 아니라 조건이 거짓일 때 수행할 문장도 따로 두어서 소위 양자택일에 이 문장이 됐던 이 문장이 됐던 두 문장 중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앞서서 살펴본 예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볼 수 있겠죠. 자, if 만약에 x가 y보다 크다면 x가 y보다 크다라고 출력해라 라는 거죠. else, 자 else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거냐면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라고 읽어주세요. 뒤에 나오는 모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즉 x가 y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x가 y보다 크지 않다 라고 출력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if 제어선 다음에도 하나의 문장, else 제어선 다음에도 하나의 문장이 오지만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는 항상 블럭을 나타내는 중괄호를 표시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은 이 문장들과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한 블럭 안에서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할 여러 개의 문장을 기술할 수 있고 또 else절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문장들을 기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살펴봐두고 주의할 것은 else절에는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끔 여기다가 괄호치고 나서 어떤 조건을 기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else는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라고 읽는다라고 했었죠. 부가적인 조건을 절대 기술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else절은 반드시 if절에 종속되어져 있는 형태로, if라는 키워드로만 하나의 조건문을 만들 수는 있지만 else라는 키워드만으로는 조건문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 또 else절이 if절보다 먼저 나올 수 없다라는 것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현재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입력받은 정수가 짝수인가 홀수인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의 정수형 변수에 하나의 정수값을 입력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정수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어떻게 판별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만히 보니까 짝수인 경우에는 2의 배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죠. 즉 2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다 0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또 홀수인 경우에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의 값을 갖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if 조건문을 두어서 if 만약에 num이라는 변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같다의 연산은 등호를 하나만 써주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해 줘야 되겠죠. 즉 2의 배수이면 짝수이다 라고 출력을 할 것이고 else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즉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 홀수라고 출력하는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조건 평가식은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주어서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볼 수도 있는데, 현재 num이라는 정수의 값을 2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느낌표 연산자, 즉 논리 부정이죠. not 연산자를 붙인 것이에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 if문은 항상 이 괄호 안에 참 혹은 거짓의 결과를 갖는 표현을 갖도록 하되 그 괄호 안의 값이 0이면 거짓으로 0이 아니면 참의 논리로 해석한다 라고 했었죠. 자, 현재 num이라는 정수의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즉 짝수이다 라고 한다면 0이라는 논리값을 논리 부정해서, 느낌표에서 논리 부정해서 다시 참의 논리로 바꾸는 거죠. 즉 num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소위 참처럼 해석되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고, 혹은 여기가 1의 값이 나오면 1이라는 것은 논리 값으로 따져본다면 참의 논리로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느낌표 연산을 통해서 논리 부정하게 되어지면 거짓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그때는 else절에 있는 문장이 수행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혹은 여기 느낌표 붙이는 것이 좀 복잡스럽다 싶으면 느낌표를 떼버리되 요 두 문장을 바꿔서 써버릴 수도 있는 것이겠죠. 혹은 요 구문에서도 보면 넘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으냐라고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역시 요 두 문장을 바꿔서 구성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뭐 0과 같지 않느냐, not equal의 의미로 느낌표 equal로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뭐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서 내가 제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왕이면 연산의 횟수를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을 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가 효율성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각각의 문법 사항들을 익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입력받은 정수의 부호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역시 num이란 하나의 정수형 변수에 정수를 입력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입력받은 정수에 대한 부호를 어떻게 판별할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의 정수에 대한 부호는 양수, 음수라는 두 가지 체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수도 음수도 아닌 정수가 하나 있죠? 어떤 정수예요? 그쵸? 0이라는 정수는 부호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딱 중립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입력받은 정수에 대한 부호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혹은 0인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판별을 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은 그저 if, else라는 양자택일의 선택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삼자택일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적용을 해봅시다. 일단 문제를 크게 나누어 봐서 현재 입력받은 정수의 값이 0과 같은지를 먼저 비교해 봤어요. 역시 비교연산자 equal 써줘야 한다는 것 주의해서 0이다 라고 하면 뭐 양수이고 음수이고 상관없이 그냥 0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기로 했고, 0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자 else절을 두어서 0이 아닌 경우에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이제 0이 아님을 확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양의 정수인지 음의 정수인지를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판별을 하기 위해서 이 else절에다가 또 다른 if문을 중첩해서 포함을 시켜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if문 보면 제어선 다음에 하나의 문장이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오는 하나의 문장이 꼭 단순문이어야 한다라는 전제는 없었잖아요. 즉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else절에다가 num이라는 값이 0보다 크면 양수라고 출력을 할 것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떤 정수가 0보다 크지 않다라고 해서 모두 음수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 0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위에서 0이 아닌 경우다라는 걸 확인을 받았으니까 else절은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라는 것이었고, else절이 수행됐다라는 것은 이미 num 값은 0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0도 아니고 0보다 크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음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어서 요 else절에서는 그저 음수이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첫 번째 조건을 평가를 해보고 그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동안에 다시 두 번째 조건을 평가를 해보는 거죠.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else절은 조건을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if문을 다시 두어서 한 단계의 if문이 더 시작됐다라는 의미로 요 else 블럭 안에 한 스텝 더 들여써서 if 구문을 따로 기술한 것이에요.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만약에 num이 0보다 크면 양수이다. 또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즉 0보다 크지도 않으면, 더 이전에 0과도 같지 않으면 음수이다 라고 출력을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조건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원칙적으로 보면 if 혹은 else 구문은 하나의 블럭을 취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문장을 취한다라고 했었죠. 요 if문에 보면 printf라는 하나의 문장만 포함되어 있어요.
요 else절에도 보면 if else라는 하나의 조건문이 포함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중괄호도 여기에 있는 중괄호도 사실상 제거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쓴 경우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더욱이 우리가 작성한 if문이나 else문들을 보면 이렇게 두 줄에 나눠 쓴 것은 소위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두 줄에 나눠 쓴 것이지 사실은 한 줄에 붙여 써주어도 혹은 여러 줄에 나누어 써주어도 그 효과 측면에서 보면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요 구문, 특히 else절에 있는 구문을 조금 정리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즉 여기 if절을 else 옆에다가 붙여 쓴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else를 요 else절에 맞춰서 쓴 것밖에는 없어요. 어차피 C 언어에서 들여쓰기나 공백이나 빈줄 삽입 같은 경우는 몇 칸을 하더라도 실행되어지는 코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가지런히 배치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는 if, else, if, else라는 마치 하나의 조건문처럼 표현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아까는 else절에 또 다른 조건문이 중첩되어져 있는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좀 복잡한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if, else, if, else라는 하나의 조건문처럼 보여져서 소위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이 문장을 수행을 하고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두 번째 조건을 평가하기 위해서 else if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새로운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조건을 표현하기 위한 if절이 하나 더 들어온 것뿐인 것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else라고 하면 위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해서 이제 양자택일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자 해가 쨍쨍이면 선글라스를 챙기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 개 기술을 하되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냥 평범한 날씨면 그냥 나간다 라는 형태로 여러 가지 문장들을 선택적으로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